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변수와 그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형변환, 그쵸? 각각의 이제 변수에 있는 어, 타입을, 그쵸? 형들을 변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저번에 파이썬이 다루는 값 숫자에는 정수와 실수가 있다. 그 파이썬은 이제 이거를 한글로 정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인트라고 보여줬었죠. 이 인트는 인티저의 약자로 정수라는 의미며 플롯은 소수점이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자열은 스트링인데 얘를 줄여서 str, 불은 불이라고 나타내 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값을 저장할 때, 그렇죠? 값을 저장할 때 어떤 타입인지 파이썬이 자동으로 결정해 준다고 했어요. 그거를 우리는 동적 타이핑이라고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함수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함수라는 것도 똑같이 이름이기 때문에 구별이 어렵다. 이제 판단을 하려면 직접 프린트해서 찍어 보거나 괄호로 우리가 실행하게 되면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래서 예로 우리가 대표적인 함수 프린트를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타입은 뭐죠? 변수에 저장된 값이 어떤 값인지 알려주는, 그렇죠? 그런 애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넘기면요, 얘의 타입을 알려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할 것은 인트를 실수로 바꾸고 실수를 정수로 바꾸는 거, 또는 우리 저번에 봤던 거 문자열로 이루어진 100과 숫자 100이 있는데 사람은 얘가 100인지 알아요. 그렇죠? 얘도 100인지 알고, 하지만 컴퓨터는 얘가 100인지 알려줘야 한다고 했죠.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입을 사용하면 이제 어떤 건지 알려주는 거는 이제 말씀드렸고, 값의 변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int라는 것이 우리가 함수로 사용할 수 있고요. 플롯도 함수로 사용할 수 있고요. str도 함수로 사용할 수 있어요. 타입의 결과값을 우리는 함수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얘는 이제 클래스의 생성자인데 함수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지금은, 나중에 이제 클래스 배우면 int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플롯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고, 실제 실행하는 것은 생성자이며 나타나는 이제 값들은 이제 걔를 뭐 str이나 프린트로 했을 때 나타내주는 값이에요. 그래서 값의 변형을 보면 정수를 넣었을 때 얘는 이제 13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문자열로 이루어진 숫자를 넣어도 얘는 이제 숫자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실수를 넣어도 얘를 숫자로 바꿔줍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보는 것보다는 직접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는 것처럼 문자열에 대한 이제 변형도 볼 텐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열을 처리하는데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것 말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 딸기, 바나나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자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연결된 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이썬은 얘를 한 개의 값으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사람은 사과, 딸기, 바나나 세 개로 받아들이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사람은 얘를 세 개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파이썬은 하나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얘 오타죠, 오타. 사람은 얘를 보면 안녕이구나. 당연히 알아들어요.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안녕으로 알아듣는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죠. 얘는 그냥 만녕이라고 알아듣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우 사람은 당연히 이 공백이 있으면 얘를 무시하고, 그렇죠? 안녕 잘 지냈니?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은 여기에 이제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값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콜랩 노트북을 하나 생성하시고요.
그리고 연결을 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값을 저장해 놨고요. myvalue1에는 3을 저장했고요. myvalue2에는 3.14를 저장했고요. myvalue3에는 hello, 그리고 띄어쓰고 python이라는 값을 저장했습니다. 값이 저장될 때 우리는 타입으로 해당 값이 어떠한 형을 갖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처럼 그렇죠? 타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장될 때 결정을 한다고 했고요. 이렇게 저장될 때 어떠한 값이 저장됐는지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동적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그럼 이 int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int라는 것은 이제 정수를 만들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을 넣으면 3을 반환하고요. 그리고 문자열로 된 3을 넣어도 3을 반환해 줍니다. 숫자 3을 반환해 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은 뭐다? 프린트 3을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진짜 숫자 3인지 아니면 문자열 3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 타입을 우리가 지정해 주게 되면 그렇죠? int 3은 정수로 된 3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니면은 뭐 되겠죠? 그래서 int라는 것은 뭐가 된다? 정수를 주는 함수구나.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int 3.14에도 3.14를 정수로 만들 수 있을까요? 3.14도 정수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수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정수 부분만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int라는 것이 어떤 걸로 만들어주고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타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어넣어준 값이 어떻게 생긴 A인가를 알려주는 값입니다. 어떤 값인지 알려준다 라는 거예요. 그 똑같이 플롯이 있겠죠. 플롯도 유사합니다. 플롯도 유사한데 플롯도 해볼게요. myvalue2에는 플롯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면 타입 똑같이 타입을 통해서 myvalue2라는 곳에 저장된 값이 어떠한 값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플롯으로 우리가 소수점을 가져올 수 있는데 동일하게 소수를 넣어도 그냥 소수 자기 자체를 반환하고요. 결국 무의미한 거죠. 이거는 이제 사용할 방법 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소수를 넣으면 소수를 정수를 반환한다는 것. 그리고 문자열로 이루어진 소수도 소수로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컴퓨터는 얘를 문자열로 인식하고 숫자로는 인식 못한다고 했죠. 하지만 얘를 이렇게 소수로 만들어 주면 1을 더하게 되면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는 이제 프리시전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 이거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2를 더하면 5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3에 2를 더하면 에러가 나죠. 그렇죠? 이것처럼 컴퓨터는 우리는 자동으로 이렇게 문자열을 3으로 인식하지만 파이썬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int로 지정해줘서 숫자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롯에 정수를 넣어도 실수로 만들어 주는데 그 방법은 이렇게 3.0 이렇게 소수점 이하를 0으로 표시해 주면 표시해 줘서 만들어 주는 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int와 플롯에 대한 사용 방법이었고요. 동일하게 str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열을 넣으면 문자열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숫자를 넣어도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숫자를 넣어도 따옴표로 감싸주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3.14 소수 실수를 넣어도 이렇게 문자열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사람은 숫자로 인식하지만 파이썬은 숫자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한 번 있고요. 그렇죠? 그 경우 되게 중요하고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소수점에서 실수해서 우리가 정수 부분만 가져올 때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프로그래밍 내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형 변환, 그쵸? 형 변환이라는 형이 뭐라고 했죠? 파이썬에서 다루는 값들, 예를 들어서 숫자, 뭐 얘는 정수 실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자열 불이라고 나타냈어요. 그쵸? 이런 것들이 형인데 형 변환은 이들 간에 우리가 명시적으로, 그쵸? 어떤 값으로 바꾸겠다라고 지정해주고 값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유용하다. 그 이유는 문자열로 이루어진 숫자는 컴퓨터는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 변환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실습은 이제 문자열에 관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봤었죠. 문자열에서 뭐라고 했죠? 문자열은 사람한테 매우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ST1을 프린트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문자열 작은 따옴표로 한 번 묶이기 때문에 이 사과, 바나, 포도는 파이썬은 이 전체를 하나의 값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람은 어떻죠? 얘를 사과, 바나나, 포도 세 개의 값으로 인식하게 되죠. 그렇죠? 띄어쓰기로 연결되어 있지만 세 개의 값으로 이해하게 돼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스플릿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얘는 몇 개의 값이 된다.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값으로, 그렇죠? 싱글 따옴표, 작은 따옴표로 감싸져 있는 값이 세 개죠. 그것을 담아 놓는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제 대괄호는 그거를 담아 놓는 것으로 리스트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배우진 않겠고요. 나중에 배울 텐데 지금 중요한 것은 사람은 얘를 세 개로 보는데 파이썬은 얘를 한 개의 값으로 봐요. 그럼 얘를 사람처럼 세 개의 값으로 보게 하려면 뭐를 사용한다? 스플릿 사용한다라는 것, 그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떠한 경우도 있냐면, 그렇죠? 물론 저게 이제 하겠습니다. 띄어쓰기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포도 이렇게 컴마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것도 사람은 마찬가지로 사과, 바나나, 포도 세 개의 값이라고 생각하지 하나의 값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하나의 큰 따옴표로 묶였기 때문에 하나의 값으로 생각하고요. 이럴 때도 우리는 뭘 사용하냐면 스플릿이라고 사용하는데 띄어쓰기가 아니고 컴마일 때는 여기에 컴마를 주게 되면 각각 보시는 것처럼 달라요. 여기는 이 값과 컴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세 개의 값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값이라고 세 개의 값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플릿을 사용하여 사람이 여러 개로 인식하는 값을 그렇게 파이썬도 인식하게 해주는 방법은 스플릿.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 건 뭐였죠? 사람은 얘를 당연하게 당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특정 경우에서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얘를 안녕이라고 인식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는 그냥 그렇지 않죠. 있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에서 어떤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만을 안으로, 그렇죠? 바꿔주는 거를 자동으로 해요. 그런데 컴퓨터는 우리가 그거를 지정해 줘야 한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리플레이스입니다. 교체하다. 그래서 앞에 거는 우리가 바꿀, 그렇죠? 기존에 있는 문자 또는 문자열 뒤에는 우리가 바꾸고 싶은 문자를 넣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안녕이라고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자동으로 하는 거. 사람은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얘를 안녕으로 바꾸죠. 그런데 컴퓨터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파이썬에게 우리가 그걸 직접 알려줘야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리플레이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았죠. 마지막은 공백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이렇게 공백이 있을 때 공백의 의미가 없다면 무시하고 그냥 안녕 잘 지내니만 받아들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스트립이에요. 스트립. 그렇죠? 벗기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공백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립인데 스트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간, 그렇죠? 앞뒤의 공백은 모두 잘 제거했는데 중간에 있는 공백은 제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스트립은 공백을 없애준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공백을 없애는 다른 한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리플레이스예요. 앞에 우리가 공백을 넣고요. 걔를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빈 스트링, empty 스트링을 빈 문자열을 넣어주게 되면 공백을 모두 없애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공백도 없애요. 하지만 또 얘는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띄어쓰기는 단어와 단어를 구분하는 구분점으로서 의미가 있죠. 그런 띄어쓰기까지도 모두 없앤다는 거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할 때 바깥쪽만 없애는 경우 또는 여기 안쪽에 있는 것만 없애는 경우 잘 구분을 하셔야 돼야겠죠.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하는, 그렇죠?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인식하고 이해해요. 하지만 컴퓨터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알려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까지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변수에 저장된 값을 우리가 한번 다루는 그런 것을 실습으로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이제 값들과 어떠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뭐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